각 학교별로 이제 합격자들이 발표되었을 때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각 학교에 어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모시고 학교 생활은 이런 것이다. 9월부터 2월까지의 생활은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조언을 해줄 선배들이겠죠. 이분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과학고 35기, 그러니까 1학년이죠. 다니고 있는 이제 자칭 화울러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긴장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초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지금 긴장해서 뭐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긴장해서 걱정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후회가 좀 클 것 같아요. 서울과고는 좀 편제가 학점이 좀 다르잖아요. 과목별로. 그렇죠. 수학이 6학점인가요? 아니 4학점. 4학점. 수학이 4학점. 이제 모라도 4학점이잖아요. 1학기 때는 수학이랑 물리 만 4학점이고 화학이랑 생물 3학점. 국어 영어도 3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이거 막 서울 막 문과 고등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학습지 작성 그날 했던 거 문제 몇 개 풀기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해 수행평가 분량은 확실히 문과 과목이 이과 과목보다 일상적으로 하는 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묵직하게 몰려왔을 때 난이도 자체는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것보다 이과 과목들이 좀 높긴 하죠. 수행평가를 뭐 하루에 7시간씩 하진 않으니까 이제 뭔가 뭐 엄청 몰린 기간이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러 날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나 본인 공부를 할 시간은 그래도 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있습니다. 오, 그래요? 기분이 안 좋겠네요. 시험 볼 때 그러면. 한두 문제 못 푸는 문제씩 나오면. 손도 못 했다면 굉장히 정말 기분이 그날 하루는 우울합니다. 참담하죠. 다음날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냥 수학을 진짜 죽도록 했는데 A 제로고 자기는 한계더라. 근데 A 제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할 필요가 있나? A 뿔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서울 가고 한 문제 한 문제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문제 놓치면 예, 큰일 큰일이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가면은 본인의 자제력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 친구를 내가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과학영재 TV 양쌤입니다. 저번 영상이에요. 오늘도 이제 1년 전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현재 영재고를 다니고 있는 또 한 명의 학생을 모셔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릴레이 영상을 좀 찍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각 학교별로 이제 합격자들이 발표되었을 때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각 학교에 어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모시고 학교 생활은 이런 것이다. 9월부터 2월까지의 생활은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조언을 해줄 선배들이겠죠. 이분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옆에 현재 서울과고를 다니고 있는 김효종 학생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서울과학고 35기, 그러니까 1학년이죠. 다니고 있는 이제 자칭 화울러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화호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우리 효종 학생은 우선 선발이었나요? 아니면 3차 선발 학생이었나요? 3차 시험까지 이제 뭐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우선 선발에 본인의 명단이 없었을 때는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이, 근데 너무 당연히 없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해서 그냥 뭐 우발은 뭐 꿈의 이야기 정도라 생각하고 당연히 3차 시험 대비를 했죠. 덤덤하게 준비했었나요? 이제 3차 시험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필기 시험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좀 더 실험이나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특히 이번에는 수학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막 학원에서 애들끼리 이제 막 이런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좀 즐거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친한 애들끼리 남아서 막 떠들고 막 이것저것 하고. 학원에 가서 주로 떠드는 용도로 사용했나 아니면 이제 좀 학원에서의 실험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긴 했나요? 확실히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실험 같은 거를 사실 이제 중학교 넘어와서는 한 번도 안 이제 뭔가 물론 과학 시간 같은데 중학교 때 해보긴 했지만 뭔가 기회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뭔가 직접 이렇게 시험 도구를 만지고 뭐 그런 걸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도움은 충분히 뭐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도구들을 만져보는 데에서는 큰 도움이 됐고. 뭐 글쓰기 연습 이런 것도 이제 시키거든요. 아무래도. 실험할 때는 글쓰기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차 시험에서
저희 기수는 이제 실험 하나 하고 이제 주제를 그때 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1번, 2번 이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너의 뭐 생각을 서술하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뭐 과학 윤리 뭐 이런 글쓰기 연습 몇 번 했었는데 또 그거 관련으로 막 또 애들이랑 뭐 놀고 뭐 또 영화 같은 것도 봤었거든요. 이제 요약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걸로 이제 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학원에서는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느낌으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창구로서 이용되었다. 아무래도 2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조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3차 실험 준비로 마무리 짓고 3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 때까지. 이건 이제 학생들이 피말리는 그죠 기간인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제 사실 3차 시험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끝나고 이제 그 근처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제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뭐 이제 이산화탄소 용해도 구하기 제 기수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적은 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잖아요. 인터넷에서 내가 맞게 구한다고 검색을 해서 봤더니 답이랑 막 수십 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망했구나. 2차도 그렇게 막 잘 봤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제 떨어져도 뭔가 너무 예상외는 아닌데 붙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어쨌든 이제 3차 시험은 끝났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영재고 합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한다 해도 이제 합격 발표 전까지는 뭐 학원도 없고 이제 열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뭐 숙제도 학원도 이렇게 딱히 좀 학업에 대해 증진할 이런 게 딱히 이제 강제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3차 시험 보러 가고 나서 이제 학원 쌤들을 만났는데 한 하루 정도 뒤에 당일인가 하루 뒤에 쌤들이 이제 저 집에 갈 때 하는 말이 너 이제 영재고 가기 전까지 놀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원 없이 놀아라. 네. 이제 학원 가면 빡세지니까 이제 학원들 개강하기 전까지 최대한 놀아라 했는데 뭐 이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아니면 언제 놀까 싶어서 이제 좀 마음은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긴장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놀았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모바일 게임 하나고 컴퓨터 게임 하나를 바로 시작을 새로 컴퓨터 게임 하나 새로 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2주 정도 발표까지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산 컴퓨터 게임 플레이 타임만 한 70시간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5시간씩 그 게임만 하고 또 질리면 다른 거 하고 이럴 정도로 정말 짐승같이 그러면 좀 초조한 마음이 좀 잊혀지긴 하나요? 그런 네, 식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초조해도 그거를 제가 계속 긴장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초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제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지금 긴장해서 뭐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긴장해서 막 걱정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후회가 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합격하고 나면 물론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여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원 없이 놀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한 학기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원 없이 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정말 원 없이 놀고 그러면은 좀 그 플레이 그 노는 것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풀렸나요 그때? 네, 뭐 이제 그만큼 놀았으면 이제 뭐 공부해야죠. 여기서 더 놀고 싶으면 이제 점점 안 되는 그 정도로 노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닌데 적당히 놀아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너무 놀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슬슬 다시 현생을 위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진 않았군요. 네. 한편으로는 돌아가야 된다. 특히 합격자 발표 딱 그 발표하는 그걸 보고 이제 좀 제정신 차리게 돼서 그래 바로 그 다음 질문이 그건데 합격자 이름을 딱 확인했을 때 딱 김효종 이렇게 딱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떴을 거란 말이죠. 네. 기분 어때요? 이게 그 이제 옆에 이제 부모님 두 분도 같이 그 노트북 화면을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합격자 발표 뜨는 걸. 뭐랄까 이제
뭔가 난 붙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합격했습니다라는 걸 봤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생활 동안 이 시험만을 바라보고 이제 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엄청 기쁘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드는 건 살짝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꿈 같고 기쁜 마음이 안에서 이제 올라오려 하는데 뭔가 응어리져서 막고 있는 뭔가 살짝 좀 붕 떠 있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한 1, 2분 지나면 이제 확실히 이제 붙었다 하면서 기쁜 생각이 확 몰려오죠. 멍하다가 공황 상태가 왔다가 딱 오히려 제 부모님이 더 저보다 딱 그 막 합격했습니다 그 문구 딱 보일 땐 저보다 더 훨씬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어서 네. 오히려 또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리고 이제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현실적 자각을 하고 기쁘고 기쁘죠. 그 기쁜 마음이 언제까지 쭉 이어지나요? 제가 예전에 사실 어떤 그 학생을 인터뷰했을 때 2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뽕 맞은 그 느낌이. 그 뻥이 이게 한 번 딱 피크 찍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을 해서 중학교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으면 이제 그때 또 잠깐 올라가고 저랑 제 같은 반에서 같이 여기 온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이제 내가 합격했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기쁘고 이제 노는 기간 동안은 그 뽕이 확실하게 유지가 됩니다. 난 붙었는데 이 정도는 놀아도 되지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뭐 그래도 상관없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학원 시작하고 합격한 애들이 이제 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또 내가 합격했다는 게 또 뽕이 차오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학교에 직접 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뽕이 또 차오르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점점 줄 때쯤 이제 한 번씩 계속 학교에서 직접 충견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이제 신입생 황연에 이제 갈쯤 되면 이제 이미 현실 자가가 완벽히 됐으니까 이제 합격했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를 생각을 해야 될 때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뽕이 좀 유지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오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좋았다. 가서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인지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했구나 하면서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확실히 학생마다 그 기분들이 다 다른가 봐요. 저번에 또 인터뷰했던 학생은 자기는 한 딱 며칠? 한 1, 2일 하고 바로 현실 자각으로 오더라. 근데 확실히 좀 사람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기대했느냐, 예상했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확실히 줄 것 같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붙으니 더욱 더 뽕에 차오르는 느낌 들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좋네요. 그러면 그 뽕에 차오를 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 왜냐면 이제- 괜히 붕 떠 있고 사람이. 일단 확실히 말하자면 그 합격자 사실 발표가 나면 이제 그 전까지 논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슬슬 현실로 돌아올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딱 그 학원에서 얘 합격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전화 오고 이 반 들어오실래요? 이런 전화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학습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죠. 지난 2주간 학습을 하지 않았던 게 슬슬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재 합격 시험 뭐 한두 달 전 이럴 때 비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을 손에 넣을 수는 없죠. 이제 붙었는데 가서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살짝 이제 붙었을 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는 이제 물론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고 뭐 정시 준비로 의대를 간다던가 이런 애들도 주위에 있지만 확실히 그렇게 못하는 편은 확실히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제 영재고 같은 애들은 주위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하는 애들 그렇죠. 막 완전 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위에서 3분의 1로 자르면 어쨌든 위에서 3분의 1 정도에는 다 이제 드는 정도일 텐데 서울과학고에 온다 하면 이제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서 또 애들이 오니까 내가 모르는 애들이 아는 애들보다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되죠. 9월부터 이제 막 분위기상 이제 어머니들이 학원도 알아보고 하면서
본인도 현실 작업을 하게 된다. 학원이 다니긴 다녀야 되나 보네요. 확실히.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자신 있는 과목은 9월부터 바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사실 자기가 정말 자신 있다 하면 뭐 학원을 안 다녀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건 뭐 겨울 방학 때나 아니면 뭐 중간고사 직전 이제 뭐 집중 학습 뭐 이럴 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본인이 그때 약한 해라. 부분만 좀 9월 달에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약한 부분만. 그럼 영재고 학생들은 주로 뭐가 약한가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제일 약한데 생물이 제일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나는 화학이 이게 막 예외 너무 많은 걸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데, 전 또 그런 건 또 이제 또 저는 화학 좋아하니까 좀 그나마 낫고, 애들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서 2차 시험에서 이제 요 합격, 요 뽑는 선생님들이 얘 괜찮다라고 했는지가 다 다르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도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과고는 좀 편제가 학점이 좀 다르잖아요. 과목별로. 그렇죠. 수학이 6학점인가요? 아니 4학점. 4학점. 수학이 4학점. 이제 물화도 4학점이잖아요. 그죠? 1학기 때는 수학이랑 물리 만 4학점이고 화학이랑 생물, 3학점. 국어 영어도 3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막 서울 막 문과 고등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네. 학기 초에는 사실 화학이나 물리 이런 과목들보다 영어가 수행평가가 과제랑 이런 게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애들이 영어가 제일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학기 초에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꽤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 때는 물리가 3학점 되고 화학이 4학점 되고 뭐 이렇게 좀 변동. 물리 3학점, 화학 4학점. 네. 1학기 때는 물리가 4학점. 그런 건 뭐 매년 동일한지 아니면 기수마다 다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희 35개는 그랬습니다. 아마 몇 년은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어는 이제 그 대신 수행평가가 엄청 빡센 대신에 시험이 좀 그렇죠. 이게 시험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80%. 80%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수행 만점 받을 자신 있다 이러면 영어는 50점을 맞아도 또 기말이 없고 중간만 있습니다.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또뭐 뒤에 배우는 거는 이제 시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봐서 자기 성적이 나왔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수행평가밖에 없으니까 대충 수행평가 이 정도는 망쳐도 되겠지만 이런 계산을 이제 영어는 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말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도 영어는 그렇게 진짜. 수행평가 많을 때. 일단 화학이나 물리 이런 거는 수행평가를 과제 제출로 이제 이거 전체 수행평가 40점이면 한 번당 뭐 3점, 지연 제출하면 뭐 0.25점 감점 이런 식으로 된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굵직한 수행평가는 하나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생물은나 뭐 이런 거 두 번, 한두 번인데, 국어는 뭐 발표, 뭐 시집기, 뭐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학습지 작성, 그날 했던 거 문제 몇 개 풀기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해 수행평가 분량은 확실히 문과 과목이 이과 과목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굵직하게 몰려왔을 때 난이도 자체는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것보다 이제 이과 과목들이 좀 높긴 하죠. 그러니까 양과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이과 과목. 수가이 훨씬 더 좀 질적으로 높고, 양쪽으로는 문과 과목이면 계속 꾸준히 때려서 이제 내주니까 네. 대신 시험 반영 비율은 낮고, 시험에 대한 부담은 좀 적죠. 시험에 대한 부담은 적고. 사실 국어는 또 30, 30, 40이라서 마냥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30, 좀 암기할 것도 국어는 뭐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영어는 쌤이 또 이번에 문법 안 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시험 부담 자체, 성적 이런 거 부담은 영어가 제일 적어요. 영어가 제일 적고 대신 평소에 엄청 압박을 주는 스타일이고, 네. 국어는 평소에도 압박이 있지만 시험도 좀 힘들고. 국어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압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네. 그것도 굵직하게 나오나요? 양이 좀 더 많은 것뿐이지 엄청 그 수행평가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진 않을 거고, 꾸준히 하면 해낼 수 있는 양이다. 영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행평가 양이 좀 많아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양은 많아도 그냥 그날 하루 좀 이제 적당히 하면 끝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워낙 수행평가도 많고 활동들이 많은 학교들이 이제 영재고 특히 서울영재고도 그렇게 그럴 건데 그러면 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본인 개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오나요? 하루에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얘가 이 학교가 이제 4시 월요일 날은 3시쯤 되지만 그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자습이 시작하는 7시까지 네. 풀로 자유 시간이고요. 네. 7시부터 11시까지는 그냥 그 독서실 같은 데 모여서 그냥 자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11시까지 중간에 뭐 밥 먹는 시간, 간식 시간 같은 걸 빼면 이제 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인데 수행평가를 뭐 하루에 7시간씩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뭔가 뭐 엄청 몰린 기간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러 날에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나 본인 공부를 할 시간은 그래도 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뭐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그래도 수행평가에 시간을 꽤 쏟는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뭐 수행평가에 너무 밀려서 너무 많은 과목에서 와서 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적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 애들 사이에서 물리 보고서라고 악명 높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할 때 그게 좀 그렇게 굵직하게 오는 게 가끔씩 하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할 때 빡세지. 이제 일상적으로는 본인의 자율적인 놀고 쉬고 공부하고 이런 건 꽤 보장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영대비 할 때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고 뭐 이럴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방학 때 시간표와 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보면 학교 다닐 때가 더 여유롭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방학인데 일주일 만에 나 기숙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워낙 자유로우니까. 네. 2002년도 9월부터 2022년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부분 제가 보면 서울 가고 학생들이 이제 순문에 집중하게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순문에 집중해서 네, 일단 저는 가장 약한 과목이 수학이랑 물리여서 또 그랬던 것도 있고 수학이랑 물리를 서울과학고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 제가 뭐 수학 물리를 못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화학이나 생물 이런 것보다는 수학 물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시험을 치러 보면 수학 물리를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좀 잘 풀리고 접근 용이하다라는 느낌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벽이 하나씩 느껴지나요? 물리는 막 엄청 큰 벽까지는 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수식이 복잡하니까 그런 건 있어도 저는 수학에서는 이제 좀 벽이 좀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신인데도. 네, 내신인데도 이건 대체 어떻게 풀지 이런 걸 시험 볼 때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걸 좀 수학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학 문제가 8, 9문제 중에 몇 문제죠? 참 수학 문제가? 8문제. 8문제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런가요? 2문제 정도? 사실 시험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냐에 따라 그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중간 기말 때 느꼈던 건 중간은 벽이 있어서라기보단 제가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날린 문제들이 좀 더 큰 것 같고 기말 때는 확실히 벽이란 걸 느꼈는데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벽이 느껴지는 문제 괜히 시선 팔리다가 정신이 흐트러지고 이래서 낭패를 봤죠. 이거 이제 시험 보는 또 스킬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못 볼 것 같으면 빨리빨리 넘기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제가 익숙한 시험은 제일 많이 본 건 중학교 내신 시험이잖아요. 제가 네. 제일 많이 본 건. 근데 중학교 내신 문제에서 제가 수학 문제에서 벽이 느껴지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재고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중학교 문제에서 이건 도저히 못 풀겠어 해서 한 문제 막 20분씩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배진 않은 거죠.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겠네요. 시험 볼 때는 그러면. 그 한두 문제 못 푸는 문제씩 나오면. 손도 못 했다면 굉장히 정말 그날 하루는 우울합니다. 기분이 참담하죠. 다음날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가고는 한 문제 한 문제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문제 놓치면 예, 큰일이다. 큰일이 되니까. 문제 하나 놓치면 그 기말 컷이 그만큼 문제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말 때 그 자기가 놓친 걸 커버하지 못하면 등급이 하나씩 그렇죠,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건 맞아요. 서울 가고 애들 워낙 문제 배점이 커서 좀 한 문제 한 문제에 압박감이 크지 않나. 근데 또 어렵게 나오면 부분 점수를 또 많이 줘서 뭐라도 써 놓으면 이제 물론 뭐 뭘 썼냐에 따라서 뭐 이거 2점 2점 뭐 이렇게 매기는 쌤들도 있는데 그냥 부분 점수를 그래도 어려우면 좀 많이 주니까 뭐라도 써놨으면 그렇게 큰 걱정까지는 또 아닌데 저는 뭘 못 써놔가지고 좀 차간 자체를 못했군요. 어떻게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지. 시험 보기 전에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기말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깨달음을 얻어버려서 좀 늦었죠 깨달음이. 뭐 2학기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예,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2년 남았는데 그 우리 그 학생은 효정 학생 그럼 9월부터 2월까지 본인의 생활이 굉장히 좀 보람찼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방학 전까지는 뭐 제가 보람 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중학교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뭐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학교 생활과 이제 이런 영재고 대비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이제 합격한 직후니까 사실 좀 여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유 적당히 누리면서 좀 뭔가 스스로 보람 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을 했고 방학 때는 이제 보람 찼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네.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나 필요하다고 느낀 정도의 공부는 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큼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던 만큼 난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정도로 나왔나요? 사실 대부분의 과목에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그 방학 때 막 대비를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국어 그렇죠. 영어는. 제가 걱정이 있었던 과목은 크게 세 개인데 이제 수학, 물리, 생물이었습니다. 생물은 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암기인데 이제 2차 끝나고 아예 암기를 그냥 던져버렸고 그 뒤로 잘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는 걱정된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물리도 저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이 이제 오기 전에 한 1, 2주부터는 이제 또 그때 제가 시간의 대부분을 또 수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도 뭐 풀고 교과서 연습 문제 막 도전 문제 다 한번씩 풀어보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성적이 제가 생각한 만큼보다 수학 빼고는 다 괜찮은데 수학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수학이라서라기보다 그냥 제가 수학에 약해서 본인이 약한 과목이라는 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이게. 그러면 수학이 약하니까 시간을 여기서 내가 한 두세 배를 더 투자한다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평소보다 배로 투자하는 게 그리 쉽게 은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진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들은 거의 그렇죠. 손을 놓는 수준이 되니까 네. 쉽지는 않는데 만약에 배로 할 수 있다면 성적도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수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오랜 시간 뭐 영대비 할 때부터 뭐 방학 동안 뭐 선행 개념을 나갈 수도 있고 뭐 내신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좀 길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비해서 시험 일주일 전에 하는 시간이 그렇게 엄청 큰 비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직전에 하고 그만큼 좀 더 예전에 했던 공부보다 지금 기여하는 양은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9월부터 2월까지 본인이 조금 더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나는 후회 없이 이 정도 한 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상한선을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한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한 이 중하위 변동에서 상까지 남은 시간을 진짜 온리 수학에 다 투자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느낌이 오나요?
확실히 올랐겠죠. 조금 나아지긴 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사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이게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런 학생이 또 있었거든요. 제 이제 가르치는 제자 중에 수학을 진짜 죽도록 했는데 A 제로가 자기는 한계더라. 근데 A 제로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할 필요가 있나? A 뿔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A제로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그걸 안 했으면 A 마이너스나 B 뿔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의 가치를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자기는 수학을 꼭 A뿔을 맞고 싶다는 정말 강한 신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수학에 딱 투자를 했는데 A 제로니까 과학이 좀 망가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학기 때는 좀 바꾸고 그 스타일 바꾸고 내가 A 제로는 이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는 이제 감이 오니까 수학을 투자한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과학을 투자하니까 과학은 쉽게 A뿔 맞더라. 그러면 A 제로 A뿔 맞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의대만 빼고는 거의 다 갈 수 있는 건데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 챙기다가 나머지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 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점수 채우기 점수를 이제 얻기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하지 않으면 조금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제 등급이든 성적이든 학점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걔네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챙겨놓고 내가 이 과목은 A뿔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아예 안 하면서 A 제로 맞는 것보단 최소한 A뿔을 맞을 정도는 하고 나서 약한 과목에 물론 자기가 지금 수학이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으면 등급이 더 내려갈 수준으로 빈약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다른 과목을 버리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문과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과목이라서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화학이랑 국어랑 생물이랑 이게 다 학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화학 A 제로랑 영어 A 제로랑 학점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우습게 보고 버리다가 낭패를 보지 말고 최소한의 챙기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또 입시에서는 또 수문할 그 수학 과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니까 네. 그건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민감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뭐 9월부터 2월까지 학원 안 다니는 학생 거의 없잖아요. 학원 선택 등이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선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제 1년 정도 지나봤잖아요. 학원 선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뭔가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학원 시간들이 겹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원하는 걸로는 들을 수 없는 확실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이제 어딜 뭐 어느 학원을 듣든 간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영재고 내신 학원은 정말 많거든요. 한 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대비 정도는 해보고 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말고사 때 내가 이 학원 안 넣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학원을 바꿨다면 그 학원으로 바꿨을 때 내 그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봐야지 내가 뭐가 맞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건데 또 결과물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건 제가 아직 한 학기밖에 안 해봐서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힌 상태일 수도 있지만 한 학기 해보면 이제 얼추 감이 옵니다. 제가 이제 학원 선택의 팁은 사실 그런 걸로는 근데 학원을 바로 정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 약한 과목부터 챙겨놓고 학원 이제 시간표를 짤 때 남은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냥 적당히 안 듣든 뭐 좀 적당히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약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약한 쪽을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본인이 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런 건 이제 영대비 하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중요 과목 순이 아니라 약한 과목 순으로. 본인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느 학원을 어떻게 다녔을 때 내가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누가 팁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직접 느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 돈보다는 이제 어머님들이 다 학원 시간표를 짜오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본인하고 성향이 맞던가요? 얼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정보를 아주 대단하셨나 봐요. 꽤나 본인에게 다 맞았다. 나쁘지 않았다.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게 제가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또 힘든 면도 있는데 물론 부모님도 뭐 자식을 애정 갖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다 잘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스로가 느끼는 스스로랑 어떤 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누군가가 바라보는 나 사이에 그 절충안을 찾아야죠. 부모님이 또 스스로만큼 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오면서 봤으니까 또 저에 대해서 그만큼 또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스스로를 그래도 막 부모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아 난 여기 별로지만 부모님이 맞겠지 이런 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느끼기 안 좋은데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가라고 하면 그런 건 또 그런 어떻게 해야 건 되나요? 다른 영향을 다 배제하고 봤을 때 부모님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들고 싫고 하면 괜히 공부하기도 싫고 막 여기서 시험 본다고 하면 대충 막 끄적일 수도 있고 뭔가 잘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죠. 공부는 남이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난 이 학원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좀 더 학원의 뭐랄까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온전하게 누린다고 그런 식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죠. 근데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소통의 문제도 있는데 아,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제 또는 딸하고 딸들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들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에이, 어려려니 뭐 이거 말고 또 딴 데 가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지 아니면 뭐 사춘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와서 끄적대고 가다가 근데 어머니랑 전혀 소통이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어머님이 더 먼저 적극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도 나름 부모님과 소통이 활발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좀 그래도 존중해 준다고 기본 뭐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존중 안 하겠냐면 그렇죠. 이제 그래도 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느낌인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싫다 하는데 안 믿고 아 그냥 해라 이러면 어떨 때는 좀 그래도 열심히 강경하게라도 의견 피력을 해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하게 정말 의견 필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어딜 가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를 설득해서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부모님을 스스로를 설득하든가 부모님을 설득하든가 이제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둘 중 하나는 본인을 설득하든 부모님을 설득하든 본인을 설득한다는 말도 둘 다 설득하지 못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고 본인 스스로를 설득하는 건가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부모님한테 내가 강하게 말을 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모든 걸 부모님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내가 예를 들어 한번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정말 아닌 것 같다 다른 데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설득을 시켰는데 정말로 성적이나 내가 나아지는 걸 부모님이 직접 보면 이제 그 뒤로는 훨씬 더 이제 피드백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이건 영 아니다 싶으면 어필해보는 건 어필을 해봐야죠. 사실 저희 이제 시청자층이 학생보다는 어머님들이니까 어머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학생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학원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쏘쏘하는데 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그 학원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지는 계속 체크해봐야 된다.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애들은 정말 얘기 잘 안 해요. 남학생들 특히.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학생의 마음으로 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팀 수업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일단은 안 하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팀 수업도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다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듣는 게 있다면 거기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다른 그 팀 수업에 있는 다른 수업은 다 같이 안 되는데 그 수업 하나만 이렇게 좀 친한 애가 있고 이러면 이제 좀 그 엄마끼리도 연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꼽사리 껴가지고 듣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팀으로 같이 움직여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 전반적인 성향에 맞추다 보면 본인의 공부 성향과 안 맞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학원 몇 개는 맞겠지만 몇 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본인이 시간표에 부담을 느껴도 몇 개만 빼고 이러는 게 또 힘들 수 불가능하죠. 네.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애들끼리 묶이는 거면 상관없는데 난 이 학원이 잘 안 맞는다 할 가능성도 커는데 또 그렇다고 나는 팀 수업 아닌 것 같다고 팀 들어갔다가 바로 빼버리면 그것도 쉽지 또 않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픈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 듣는 그런 느낌이니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오픈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오픈 수업, 팀 수업을 안 해봐서 비교가 잘 되진 않지만 오픈 수업의 불편함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편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이가 안 좋은 애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픈반이다 보면 걔도 이 타임에 들어야 되고 나도 이 타임에 들어야 되는데 맞죠. 둘 중 한 명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또 학원 선택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학원 선택을 할 때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뭐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사실 학원에서 사이 나쁜 애 있다고 걔랑 학원에서까지 막 으르렁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 그냥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오픈반도 좋다. 팀 수업만큼 나쁘지 않다. 팀 수업 굳이 저는 굳이 팀 수업까지 해야 되나라는 걸 좀 느끼긴 합니다. 물론 팀 수업만 받는 선생님들이 있다고나 하는데 꼭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갈 필요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정확히는 본인이 선택한 오픈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고 실력이 좋았다. 본인이 선택하는 선생님들이니까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 더 좋은 선생님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일단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떤 최선을 찾을 수는 있죠. 그렇죠. 최선을 찾았으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하지 않을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가고가 좀 팀 수업이 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팀 수업을 하셔도 좋고 안 한다고 해서 또 불편한 건 없다. 왜냐하면 다 좋은 선생님들은 오픈으로 다 여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또 뭐 팀 수업 애들끼리 뭐 묶여서 친한다고는 하지만 팀 아닌 애들은 배척하고 그러진 그렇죠. 않으니까 학원은 학원이고 또 교우 관계는 또 따로 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팀을. 근데 또 좋은 예했네요. 그러니까 팀은 뭐 들어가셔도 좋고 안 들어가셔도 좋은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 그리고 또 나름의 또 오픈 수업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재미.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9월부터 2월까지 학원을 다니는 시간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했던 시간 비율 한번 좀 대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9월에서 2월 네, 9월에서 2월. 9월에서 2월 사이 작년입니다. 네. 9월에서 2월 사이 중에 이제 방학이 아닌 그러니까 9월에서 한 12월에서 1월 그 사이쯤이죠. 그동안은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진 않아도 그동안에 이제 그 시간만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시간을 보면 학교가 4시쯤 끝난다고 보고 한 12시에 잔다고 보면 1대1 정도 되겠죠. 이제 그동안은 학교에서 이제 슬슬 이제 3학년 말이 되면 선생님들도 이제 기말 끝나면 수업을 잘 안 하시고 좀 자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뭐 내신을 내가 그렇게까지 빡세게 챙길 게 아니다. 자기 공부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1대 한 1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학원 다니는 시간과 남는 시간, 노는 시간과 자습 시간 합쳐서 3시간 학원을 다니면 3시간이 노는 시간과 학습 시간이 된다. 그 스스로 느낄 때 그거는 그러니까 9월에서 2월 사이에 너무 스스로를 막 그렇게 불태우지는 말라고 좀 오히려 물론 직전이니까 놀면 안 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고
뭐 기왕에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영광스러운 서울과학고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할수록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지난 몇 년간 영대비를 하면서 충분히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또 영대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도 잠이거든요. 본인의 컨디션이 이제 영재고 들어가면 이제 학기 초에는 괜찮은데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왜 재침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냥 출석 아침 점하고 바로 들어가서 2교시 전까지 자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그 자는 늦게 자는 이유의 절반은 노는 거고 절반은 수행 평가나 과제 때문인데 어쨌든 자습 끝나고 씻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 11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는 시간이 12시는 좀 넘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내가 좀 내 방에서 쉬고 싶다 하면 저 자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친구들이랑 놀 거다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로 늦어지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잠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도 꽤 있고 너무 밤 늦게까지 막 1시까지 그렇게까지 학원을 다니든 자습을 하든 이런 거는 좀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좀 일찍 자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체력 습관보다도 체력 보충을 좀 이 기간 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사이에까지 잠을 안 자면 정말 학교 생활 가서 잠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체력 비축을 좀 하면서 그렇다고 학업을 손에 놓으면 안 되니까 잠은 좀 일찍 자라. 학원을 많이 타도 잠은 좀 충분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잠을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잠을 뭐 하루에 몇 시간 자야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한 8, 9시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면 7시간 7시간? 7시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7시간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애들 뭐 축구 본다고 막 해외 축구 본다고 4시까지 잠 안 자고 버티다가 아니면 막 3시까지 버텼는데 4시를 가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 그런 경우도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양한 사유로 잠을 못 잡니다. 공부 아니면 내 수행평가 말고 내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한다 놀려고 한다 뭐 정말 다양한 이유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수면을 제외한 공부 시간은 어차피 방학이 아닌 시간 동안 방학이 아닌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원을 2개씩 다니지 못하니까 근데 학원이 뭐 한 번에 길어봐야 한 4시간 정도니까 그 동안 하고 남는 시간에 숙제나 휴식을 취하고 그 정도 비율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은 숙제를 안 하면 큰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문제 푸는 그 숙제를 할 시간 그 시간만큼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막 문제 풀이를 해주는데 아는 문제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뭐 복습을 하면 좋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이면 학원 숙제량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하지만 오케이, 네. 그런 거는 한 1대1 비율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아닐까. 본인 같은 경우는 1대1이었다 거의 1대1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3시간 다니면 3시간 적어도 공부해야지 라는 느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3시간을 꼭 채워라 뭐 아니면 3시간 아니 무슨 말인지 보다는 알죠? 많이 해야 이게 좀 애매한 게 3시간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든지 3시간만큼이면 충분하다든지 이게 또 1대1의 비율이 애매한데 애매하죠. 그 애매한데. 충분하다와 부족하다의 균형이 1대1 근방이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뭐 난 숙제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놀 수 있다 하면 뭐 그 시간에 노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할 건 다 하고 놀아라. 1대1이면 저는 충분한 딱 그게 균형 1대1.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막 주면서 그렇죠. 뭐 못 풀게 하진 않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료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복습 및 학습을 하는 시간은 딱 학원 다닌 시간만큼만 복습 및 학업을 그 숙제를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럼 학원 학습을 밀려본 적은 있나요? 숙제 같은 게. 예. 숙제도 그렇고 복습도 그렇고. 숙제는 거의 안 밀리는데 복습은 많이 밀렸죠. 아, 숙제는 밀리지 않았는데 그럼 복습을 먼저 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뭔가 복습을 했다 안 했다 티가 안 나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숙제는 했다 안 했다 티가 나니까 뭔가 좀 더 살짝 내가 했다는 걸 확실하게 숙제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먼저 하다 보니까 복습을 좀 늦췄는데 지금 생각하다 보면 좀 살짝 후회되는 점 중 하나가 복습도 좀 할 걸. 복습이 확실히 좀 큰 것 같은데. 복습
복습은 티가 안 나니까 뭔가 밀렸지만 숙제는 복습도 안 하고 그냥 문제부터 막 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맡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뭐냐면 이게 네, 복습도 뭐. 숙제를 안 하면 혼나거나 또 어머님들한테 통보가 가니까 그렇죠. 애들이니까 또 이제 그런 숙제를 풀다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습을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놓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복습도 챙길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복습이 더 중요하냐 숙제가 더 중요해요. 본인이 봤을 때 저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 또 생물 같이 또 이제 좀 더 기억하고 암기하고 개념을 뭐 개념이 안 중요한 과목이 뭐가 있겠냐면 이제 좀 훨씬 더 이런 암기가 또 중요한 아니면 이제 뭐 실험 뭐 이런 문제들도 생물 보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학도 뭐 암기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숙제보다는 좀 복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물은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접근 아예 못하니까네.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머리 굴리다가 이상한 답 내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은 좀 복습을 저도 그래서 그런 이제 암기 과목은 복습 위주가 확실히 중요하고요. 수학 물리는 푸는 게 중요하고 일단 풀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생물은 알다고 생각하는 개념까지도 한 번씩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내가 한 번에 잘 풀었던 문제까지 복습을 해야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 일단 뭐 모르는 건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모르는 건 당연히 좀 복습을 하고 근데 생물 같은 그런 과목들이 복습이 확실히 중요하죠. 그런 거. 확실히 복습에 대한 또 중요성. 그러나 본인은 복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남는다. 앞으로는 이제 공부 방법론으로 따졌을 때는 숙제를 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공부하지 말고 본인의 채우는 공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숙제도 다 하고 복습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복습이다. 진정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밀렸다 한번 딱 밀렸다. 복습도 밀리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와서 해봐야지 할 때 그런 적 있나요? 일단 나중에 가서 해봐야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숙제 같은 건 이제 밀렸다가 학원이 종강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숙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니까 영원히 못하는. 막 갑자기 막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이미 끝난 수업들의 숙제를 채우고 이런 식의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습 정도는 이제 자료를 그냥 훑어보면서 할 수 있죠. 밀린 숙제는 그 학원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버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밀린 숙제를 할 거다라고 하면 꼭 종강 전에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종강 전에 또 한 번씩 왜냐면 종강 끝나면 또 새로운 숙제 또 들어오는데 그럼요. 옛날 거 챙기기가 네, 쉽지 않으니까 참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님께서 좀 예, 그러니까 복습은 또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씩 돌려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그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론은 똑같이 개풀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숙제는 끝난다. 숙제는 숙제는 끝난다. 주로 네, 오케이. 9월부터 2월까지 이제 사실은 이게 오늘 촬영의 목적은 이제 합격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도 있겠지만 9월부터 2월까지 이제 아직 그러니까 항상 암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3 우리 학생분들께서 또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9월부터 2월까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이제 주변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러 다니실 텐데 좀 공개적으로 9월부터 2월까지 좀 이런 식으로 보내라 라고 이제 좀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빡세게 보다는 일단 최소한 자신을 챙기면서도 충분한 균형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아는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도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별로 없었어. 딱 한 명이긴 했는데 좀 9월에서 2월 사이 방학 중에 생물을 방학 시작 전부터 들어야 되냐면 방학부터 들어도 충분하냐 이런 그러니까 생물은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선배는 1년을 더
한 학기를 지나고도 이제 한 학기를 더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삭하게 확실히 하는, 네. 아삭하실 테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면 이제 남들보다 팁을 1년 빠르게 감을 잡고 갈 수 있겠죠. 그런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고. 말로 근데 또 한 명보다 여러 명이 좋겠죠. 너무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제가 보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 매우 주관적. 좀 본인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좀 제가 해주시죠. 시험 기간 전에 들었던 룸메가 저한테 자기가 들었다면서 해준 말이 있는데 이제 이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공부는 나중에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딱 시험 직전이 되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좀 강하게 남고 실감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휴식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휴식이 제일 중요하지 이러고 놓아버리면 정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 충분히 한다라는 것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으면 그건 정말 후회가 남는데 사실 후회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후회가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계속 후회로 남거든요. 후회 없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것 같아요. 후회 없도록 본인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지 또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해라.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추상적인 게 또 가장 정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차는 있으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9월부터 2월까지 절대 놓지 말고 성실히 임하되 혹시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마라. 후회는 앞으로 다가올 걸 먼저 준비하는 게 좋지. 후회는 당연한 정말 거죠 뭐. 네. 쓸모가 없다. 막 노는 학생들도 있나요? 합격하고 미친 듯이 막 2월까지 그냥 놀아버려. 놔버려 본인을.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더니 있어요? 좀 시험 기간 전에 노는 사람도 걔네들 뒤에서는 뭐 어떻게 뭐 기숙사 방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유 시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얘들 시험 치는 나날인데 수학이 끝나고 다음날 물리가 있는데 아람관 탁구 가가지고 탁구 막 2시간 치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또 사람마다 이제 또 하나 끝나면 놀고 싶고 많이 끝난 것 같고 이래서 노는 애들도 많고 그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게임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게임 거의 다 하죠 100%. 게임은 필수?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안 하는 애가 아니라면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몇 게임. 퍼센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게임을 한번 주위에 봤을 때 확실히 절반 이상 게임을 하고 있죠. 절반은 훨씬 넘는 것 훨씬 같은데. 넘는데 일단 제 반에서 세자면 지금 우리 반에서도 이렇게 한 명 빼고 한두 명 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도 쉬는 시간 보면 거의 다 하고 있던데. 게임을 안 하는 애가 한두 명 빼고 반에서 다 하는 그러니까 한두 명. 각자 하는 게임이 다른데 뭐 핸드폰 게임도 있고 노트북으로 롤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고. 게임이 학업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사실 게임을 그 시간에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더 할까라고 하면 그냥 휴식 시간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게임에 잡아먹혀서 막 자습실에서도 게임을 하다 걸리고 이러면 좋지 않겠지만 게임을 하는 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게임을 안 하면 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도 안 보면 뭐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든 멍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물론 게임보다 좀 더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할까라고 하면 본인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게임을 줄인다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게임을 줄인다고 더 할 것 같진 않다. 우리 그 효정 학생이 좀 착실한 학생이거든요. 원래 제가 옆에서 보면. 근데 또 주관적으로 제가 옆에서 보면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긴 해요. 제가 옆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게임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자제력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 그러니까 영재고를 가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늦게 자는 이유가 그러니까 축구도 어쩌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게임도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예, 게임도 엄청 중요해. 이거는 이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고 그러면 이제 체력이 계속 동인하니까 낮에 자습 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또 보면 그렇게 밤늦게까지 축구 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낮에 쌩쌩하면서도 밤에 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타고난 케이스. 아이들이네요. 끝없는 열정인 거죠. 이제. 공부와 노는 것 모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면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동경하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저는 체력이 안 되면. 체력에 딸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뭐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지만 영재고를 가면은 본인의 자제력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 친구를 내가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애들이 기숙사를 좋아하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자기의 생활을 온전히 자기가 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움이 크게 매우 자유롭죠. 네. 정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일부러 퇴사시키고 데리고 나와서 가외를 계속 매일 붙이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 앞에다 방을 얻어놓고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가서 서울대를 간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자제력 이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자율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뭐라고 할까요?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뭔가 해줄 수 있는데 또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약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또 어떻게 느끼는 건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대부분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안 하면 뭐 이제 과외 붙이고 이러면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자유 시간에도 학교 밖에 나가 있을 텐데 시험 기간 같은 때 보면 다른 애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애들 보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 방에서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막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기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스스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뭐 막 나가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다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 믿고. 근데 뭐 또 제 경험도 아닌 학생들도 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이 되지 않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럼요. 자제력만 가지고 이제 적절한 시간에 하면 좋은데 적절하게 하면 충분히 해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한번 빠지면 또 끝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중독성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제가 이제 노트북에 게임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숙사에 노트북 반입이 좀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이제 노트북으로는 데이터가 안 되다 보니까 기숙사에 또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은 이렇게 게임을 펴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노트북으로 하는 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막 70시간 하고 이랬는데 그 학교 가서는 그 게임을 거의 1시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노트북으로 하는 게임은 핸드폰을 하는 게임.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핸드폰 게임이 핸드폰 게임도 좀 장난 아닌데. 제가 하는 건 제가 그거 하고 있으면 애들이 너 이게 재밌어 막 이러는 게임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체 제가 봤을 때 성실한 학생이에요. 제가 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성실한데 또 안 네, 그런 이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실 중간고사 한 번 보고 나면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적당히 망해서 괜찮은 거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게임으로 크게 데이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많고 어차피 뭐 언젠가는 다 자기 절제력을 찾게 되지 않을까. 본인도 여기까지 왔는데 망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당연히 그렇죠.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과학고 영재고 생활, 영재과학고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기숙사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서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또 이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학교 들어가면은 막상 생각보다 이제 막 공부할 시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남아돌지는 않으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좀 서울 가고 아까 보니까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잘 계획해야 나오는 거고 막 보내다 보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시간은 언제나. 학기 초에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 때 게임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기숙사에 그냥 누워서 자거나 이랬는데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학교 그 조회 끝나면 그냥 자습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쯤에서부터 거의 기숙사 자유 시간에 기숙사에 있는 시간보다 자습실에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습실에서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자습실에서 놀기도 했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했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는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책상에 앉고 싶지 않거든요. 책상에만 있고 옆에 가방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좀 더 이제 의식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확실히 좀 환경이 중요한 자습실에 좀 가서 오래 있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오늘 이제 옆에 그 우리 김효종 학생 지금 현재 서울가고 1학년 학생과 서울가고 생활까지도 한번 좀 들어봤는데 미리 이제 서울가고를 좀 준비하시거나 또는 합격자를 기다리거나 우선 선발된 친구들도 보시면 되게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